2페이지에서 3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송시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과 연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좀 바뀌어있네요. 오시기 전에 일단은 저번 시간 한번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한 것도 잘 모르겠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통찰,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라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연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맨 뒤로 갔을 때는 예술가, 아티스트로 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넣었는데 그 중간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창적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술가가 되는 그 과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영화로 만나는 시인들, 그리고 그 시인들 누구 있었습니까? 프랑시스 잠, 릴케, 윤동주 시인, 백석 시인, 그리고 비트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루다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를 여러 위대한 시인들 만났습니다. 행복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좀 정치를 그리고 서정적인 그런 느낌 가지면서 저희가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거제도 관련된 컨텐츠를 저희가 솔직히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보냈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 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몰라요. 거제도에 오래 살아서. 그래서 오늘 하는 컨텐츠가 솔직히 부담은 됩니다. 제가 아는 게 그렇게 깊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제도를 좀 더 알아보자. 그리고 좀 예술적인, 그리고 저번에 처음 말했잖아요. 통섭, 지식적인 융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문학 여러 가지 작품들이 어떻게 또 그런 다른 분야의 예술적인 작품들과 만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제도는요, 오늘 제가 살짝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몇 명이 살까요? 20만 20에. 네, 정확하게 2022년 10월 기준으로 23만 7,090명이더라고요. 많이 줄었다. 네, 거제 이제 조선 경기가 좀 안 좋은 바람에 이게 등록 그 인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살아오는 만큼 거제도에서 좀 더 알고 또 애향심도 가지고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보이고 저희가 지나치면 모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거제에 거제 노래라고 있어요. 다른 일에 곳 가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대표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지방을. 그래서 거제에는 무슨 노래가 있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의 노래는요, 무원 김기호 선생님이라고 시조신입니다. 거제 문학에 있어서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김기호 선생님은 아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청중학교 1951년에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1953년에는 하청고등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전쟁 이후에는 교육 정말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교육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설립하셨고 거제 교육에 많은 이바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또 거제시의 환호까지 하시고 또 교육만 또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돼지 사육인가요? 네. 거기랑 대나무 죽순 네. 이제 생산하는 것까지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장려를 하셔가지고 후진도 양성하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있던 그 책에 보면 거제문학지에서 초창기 멤버로요. 저희 거제문학 올해 40주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거제 노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거제 네. 노래? 처음인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거제를 잘 묘사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섬을 돌아 크게 부르셔도 됩니다. 고비고비서 비바리 천국의 그 자체 나에게 우리에서 지켜가고 해야기야 우리 거제 영광의 고장 정상물이 물 따라 꿀도 깊어 계룡산 기슭에 폭포도 잠가있네 발봉시 행하네 구의 장수 에야디야 우리 거제 범수의 고장 여지러진 바위 끝에 비어기어 가시 개는 아기 꿈을 담을 마시고 에야드야 우리 거제 평안의 고장 구석구석 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천 상거리, 계룡산 기슭, 폭포, 금수의 고장, 우리 거제 평화의 고장 저희 영원입니다. 그리고 김기호 선생님은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문학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그 일제 그 친일 이런 논쟁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청마 유치원 선생님처럼 청마 유치원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지금 존재를 해요 거제도에. 김기호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기념사업회 그래서 그 유치해서 선생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또 다른 위대한 시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이제 장수포로 갑니다. 장수포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장수포를 가면요. 전에 들었어요. 장수포가 원래는 거기 시청이 있었대요. 네. 시청이 있어서 거기가 엄청난 번화가였었고 거기가 불야성을 이뤘는데 그 시청이 이제 고현 쪽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제 그 번성하게 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수포 그 수협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우체국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네. 우체국에 저희도 그 우편물 이렇게 배송한다고 들렀을 뿐인데 못 보고 지나칠 뻔했어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문협 그 우편물 발송한다고 들렀다가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사진도 찍을 수 있처럼 해놨고 거기 표지편 탄천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여기 우체국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대한제국 말 무렵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거제도에도 그 일본인들이 일본 그 어장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단 어떠한
촌락을 형성했겠죠, 그죠? 근데 그 자기 일본 쪽이나 연락을 하기 위해서 우편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소를 만들었고요. 그때가 1876년. 이 우편소가 지금의 장승포 우체국으로 이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를 보면요. 지금 그 1876년 같으면 이제 140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지금 한 연식이 100년 정도. 그리고 저희가 100년 정도라도 1920년대 일제 치하,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그 아픈 거 다 보고 우리와 그 슬픔을 함께 보면서 지내온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우리 이런 세월을 넘겨왔구나. 나무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슬픔을 다독여줬구나.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지나치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시가 적혀 있어요. 정호승 시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그 1950년대 50년 그 하천군에서 출생하셨고요. 잘 아시는 시 많잖아요. 수선. 그리고 새벽편지, 서울예술. 그리고 정호 선생님은 민중들의 애환을 참 많이 도둑여 주세요. 그리고 시대상을 잘 녹여내시고요. 그래서 그 시 속에 그 형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압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장승포 우체국에서 정호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를 알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걸 너무너무 또 시적인 표현으로 잘 녹아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표현이 저희한테 와닿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우체국 시작. 보이는 장승포 우체국 앞에는 키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그 소나무는 예부터 장승포 사람들이 보내는 연애 편지만 먹고 산다는데 요즘은 연애 편지를 보내는 이가 거의 없어. 배고파 오는 소나무의 울음소리가 가끔 새벽 백고동 소리처럼 들린다고 한다. 어떤 때는 장소방을 오가는 고기배들끼리 서로 연애 편지를 써서 붙인다고 하기도 하고 장승포 유객선 터미널에 내리는 사람들마다 성스컷 대신 연애 편지 한 장 내며 나도 장승포를 떠나기 전에 그대에게 몇 통의 연애 편지를 붙이고 돌아왔는데 그대 장승포 우체국 푸른 소나무를 바라보며 보낸 내 편지는 잘 받아보시는지 왜 평생 답장을 주시지 않는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진짜? 보면은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다고 묘사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애 편지를 그 소나무가 먹고 산대요. 그리고 소나무 울음소리는 배고파서 우는 소리래요. 네. 그리고 고깃배들끼리도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승선권 대신에 연애 편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네. 여기 이런 걸 보면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막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요즘 네. 손편지 잘 못 쓰잖아요. 네. 요 소나무 계속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저희도 이제 손편지라도 한번 써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고마우신 분한테 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장승포 여기 우체국 가시면요, 여기 소나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호성 시인의 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장승포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셨구나. 네.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장소나 그 역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못 보셨던 분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주변 분들하고 나누시면 될 거고요. 또 아시면은 저 정도까지 나도 아는데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깊게 파고들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거제의 콘텐츠가 좀 풍부하게 우리만의 또 문화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한 몫을 해주시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한참 유행했어요. 범내로 온다.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날치 밴드라고요. 그 음악을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좀 그 국악이나 이런 거 좀 듣기 힘들어요. 젊은 애들은 좀 세대 차가 났고 그 너무너무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다가왔던 그런 밴드거든요. 그리고 춤을 또 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를 해서 그 현대 무용 하시는 분인데 되게 코믹하기도 하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영상은 그분들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우리 그 서울, 강릉, 부산 여기까지 그 문화, 그 장소, 관광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쉽게도 우리한테는 아직 기회가 못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 거제를 오늘 아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거제시랑 거제해양관광공사가 공을 들여서 저희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저기는 어딜까? 저 장소가 좀 익숙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신나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미 깊은 물로 대한진 쟁이 내려온다 봄은 덜숭덜숭 뿌리는 잔뜩 밭파리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문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 양기 찌우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장미뿌리와 모래를 촤르르 그치며 주홍떡 버리고 어리랑하는 소리 하나님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들 자리 정신없이 먹으고 웅초리고 가만히 옥젓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곳로 한자생을 내려온다 우리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봄은 얼쑥덜쑥 뿌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곳로 한자생을 내려온다 우리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봄은 얼쑥덜쑥 뿌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저 원래 영상도요. 그 넘어갔을 건데 이날 집행했다고 할 때 그 공무원이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저걸 가져와서 더 사람들한테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저기 범내론다는 저희가 알다시피 수군가라고 그런 장에서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해석했던 걸로 합니다. 어디가 보였을까요? 장소? 친구런도 보였고요. 폭포 대처 폭포도 보였고요. 어디?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무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가가지고 흥이잖아요. 즐거운 거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저희도 눈이 즐겁잖아요. 소리도 즐겁고. 오늘 저희가 할 내용들입니다.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거제 문화 콘텐츠 더 못 다뤄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간도 허락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저희 집중적으로 많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그 경험했던 위주로 그런 콘텐츠 문학 작품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에 관련됐으니까 거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한 지금 두 파트, 세 파트, 네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래서 거제 선화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을 말하죠. 옛날에 뭐 이렇게 이랬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어떤 진짜 꾸며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해내려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선화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곰발레 할매라는 그런 이야기와 서불마차라는 얘기 한번 같이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 의종, 고려사를 보면 고려 의종이여 무신의 정변을 피하여 거제에 와서 3년간 머물렀다. 거기가 둔덕기성이라 하고 패왕성이라 하기도 하고 피왕성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제 둔덕에 있죠. 거기에 이제 공주가 와서 그 아버지 부왕을 위해서 물을 길러서 드렸다 하는 공주샘이라는 또 장소가 있어요. 요거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들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거제가 또 유명한 게 문학에서 유배문학 그리고 전쟁 문학이 굉장히 저희가 활성화되어 있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학을 보면 유배가 귀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 500명 이상의 선비들, 학식이 높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오면 어때요? 저희가 변두리라서 그 서울이나 개경 서울 그쪽에 문학의 이런 그 파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몰랐는데 그분들이 오는 그 덕에 그분들은 힘들었겠지만 유생들이 찾아가고 그 문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서 여기서 부학들이 엄청난 그 학파도 형성하고 그래서 거제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봅니다. 그 덕으로. 그래서 정서 정과정곡이라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고려 가요를 쓰신 분 있고요. 그다음에 송시열 한 번씩 다 지금 다 다룰 거예요. 지금 리뷰하고요. 그래서 송시열 그 선비 송암 송시열이 오신 그곳이 거제도 방곡서원 그 장소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잊지 못할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거제도는 전쟁의 그 화는 안 미쳤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생긴 피난민들, 포로들 어디로 갔겠습니까? 거제로 막 밀려옵니다. 근데 그 많은 그때 거제의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피난민이 10만이 오고요. 그 다음에 포로들이 17만 3천 명이 옵니다. 이 좁은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특히 피난민들은 저기 메르디스 빅토리호 여기 나중에 얘기할 건데 문밖에 못 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 가가호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집마다 몇 명씩 이렇게 안아주고 재워주고 옷 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살게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준 이 거제신, 거제 도민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엄청난 겁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저희가 거제 이제 뭐 도민이라고 하죠. 거제 시민들의 그렇게 해왔던 그런 역사를 저희가 제대로 알고 그걸 또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여전히 연락을 해오시고요. 그 인연이 끈끈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배문화 그리고 여기 거제도에 프로수용소가 들어오면서 그때 생겼던 일들을 바탕으로 거제도라는 소설을 손영목 선생님 거제 출신이에요. 선생님이 쓰셨고요. 또 소설 거제도를 바탕으로서 연극이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예도라는 극단이 있어요. 그 예도라는 극단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념적인 내용보다는 그 거제 도민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게 얘기 제가 더 할 텐데 그 이제 프로수용소에 들어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을 하기 위해서 땅이 이제 그 프로수용소에 수용되고 그리고 그 프로수용소 내에서 스파이를 막기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쫓아내요. 그 소고령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애환 이런 거를 담아낸 그런 연극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거제도 사람이면.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메르디스 빅토리오 기적
14,000명을 태워왔는데요. 한 명도 안 죽고요. 2박 3일 동안 그 사지에서 왔는데 그 안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든 창작 영화 창작 오페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까요? 네. 자, 대숙계 할매라고 이제 설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제면 오수리 중림마을입니다. 지금의 명칭은 중림이 옛날에는 대숙계라고 불렸나 봐요. 대숙계. 그래서 설화라는 게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는 찾아보니까 연도가 있어서 좀 진짜 있었던 일 같기는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곰발레라는 이분이 계셨는데요. 여자분인데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어요. 근데 또 그 아들, 딸이 없어요. 자식이. 그리고 엄청 못 살아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도 이렇게 갈아주고 심부름도 하면서 자신의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 조, 수수 같은 농사를 하면서 창고에 이렇게 농산물을 조금씩 쌓아갔어요. 예. 근데 그걸 좀 알고 있었는지 1885년에 가뭄이 엄청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가뭄 들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지죠. 그래서 어른들도 산과 들로 쫓아다니면서 먹을 걸 막 찾으러 다니고 애들은 방치되고 먹을 게 없어요. 잘못 놔두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곰발레 할매는 저하고 수수를 조금 쌓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혼자만 먹었으면 얘기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굶은 애들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어떻게 하면 저 굶는 아이들을 먹일까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샌드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먹였을까요?
애들을 공주를 위해서 구했었어요? 여수로요. 예, 그래서 저기 오줌통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안에 담가서 단냄새 안 나게, 어른들이 알면 또 뺏어 먹어서 애들한테 못 갈까봐 애들아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기운이 없다가 이제 그래도 당분이 섭취되니까 혈색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가뭄 흉년을 잘 견뎌냈다. 근데 있었던 얘기 같기는 해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저희 거제박물관에 연구원에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설화를 해가지고 컨텐츠 발굴까지 하자고 하다가 지금 홀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서 거제 설화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조금씩 저희만의 저기 어디 보면은 이런 컨텐츠 이용해서 굿즈도 팔고 거기 특산물도 팔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저희도 굿즈나 등산품 만들어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상품화도 해서 관광사업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든지 있던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발굴해서 그런 사업까지 연결되는 거는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연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금강 가면요, 해금강 우제봉 올라가는 길에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많이 좀 낡아서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해금강 하면 바다의 금강산이라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자연 환경이 됩니다. 서불과차라고 적혀 있는데요. 서불이 하냐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서불이 누구냐면요,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나라가 중국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뭐 위나라가 빠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이제 통일을 시킨 처음 이제 왕이고요. 그 전에는 그 명칭이 황제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중국의 이제 전설적인 왕 중에 삼황오제라는 왕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삼황의 황자 그리고 오제의 제자를 해가지고 본인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래서 황제라는 명칭을 자신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라는 진나라의 처음 시자에서 처음 황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제는 좋은 일도 했고 나쁜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해서 그 많은 이제 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지역마다. 그래서 뭘 또 했냐면 도량형을 통일을 시킵니다. 길이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럼 나는 이만큼 달랬는데 쟤는 저만큼 주고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흉노족인가요?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도 진시황제가 세웁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요, 자기 이제 자기한테 대들지 말라고요. 그 유생들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책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분석객류라는 말을 쓰죠, 그죠? 아주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진시황은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하고 나니까 오래오래 또 살고 싶은 거예요. 아방궁이라 지어서 궁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에 와서 뭐 이만하면 오래 사는 비법 이러면서 거짓말을 좀 많이 쳤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효과 없으면 너 죽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 서불입니다. 방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술법을 쓰는 사람을 방사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조금 말이 달라요. 제가 들었던 거랑. 근데 그 고전문학 연구가 고영하 선생님 그 말을 인용하면 서불 또는 서북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진시황을 찾아갑니다. 저기 그 아주 바다 건너에 동래,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에 신선이 산다고 그래요. 그 신선에 사는데 그곳에 가서 신선을 모셔온다고. 그래서 어린 누굽니까? 소녀 3,000명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그 신선이 그냥
저희가 말하는 불로초가 되는 거예요.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진시황이 그 어린 소년 3,000명과 금은 보화를 해줘서 그러면 가져와 이러면서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 거제에서도 서불 관찰하는 그렇게 설화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왔다 갔는지 그 거짓말이라는 그런 문헌도 많고요. 남해 쪽으로부터 해서 저희 거제에 그리고 제주도에도 서불 관찰하는 그런 말이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서불 관찰 여기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문헌상에 이러한 기록 시를 남긴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4페이지에 갈도 조익찬이라는 장군이 남겨진 글이 있습니다. 보면 그 층층 석벽에 흔적이 있는데 서불관찰하고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금강에 그 서부를 관찰하고 적혀있던 글이 있었는데 또 누군가가 말하면 산하 태풍인가요? 그때 실려가지고 유실됐다는 그런 말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냐면 여기는 그 우제봉 위에서 바라본 해금강입니다. 이유원이라고요. 고종 때 영의정이었는데 저희의 그 유배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1881년 작품에서 갈도 여기 거제도죠. 수리하나 배를 타고 가가지고 탁폰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탁폰을 했는데 서불이란 글자는 탁폰이 됐었대요. 근데 과차는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글자는 서불이란 글자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왔다면 우리의 또 엄청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뭐 와현 거기에 그 전에 다른 선생님이 얘기는 했어요. 와현 눌 와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서불이 엄청난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 해변 그 넓은 데서 숙식을 했다 이런 말까지도 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문헌이 있는 거랑 해서 그거를 저희가 연구하면서 밝혀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서불 관찰 좀 전에 봤을 때 어디예요?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우제봉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저희 설명이 돼 있는데 좀 낡아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갈게요. 서불 관찰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배문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있네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겹진 않으신지요? 재밌어요. 네, 저희 거제도는 문학도 그렇지만 유배문학에 대한 세미나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문학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듯이 동두천 문협이랑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의 상흔에 대해서 그것을 또 아파하면서 문학 작품으로 남기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들이니까요. 거제 유배문학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유배문학. 저희 유배라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조선시대 같으면 유배는요 처형 다음으로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제도 이제 유배문학을 보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한 500여 명이 유배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기신 작품이 1,400여 편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 여기 남긴 책이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거제도 유배 모전 문학 총서에서 지금 연구가 되어 있어서 책이 한 권씩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거 비매품인데 제가 어떻게 PDF 파일을 찾았는데 궁금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그 고려에서 조선 800년 시간의 그런 작품들을 보관을 잘 하고 계시고요. 거제 유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신댔잖아요. 500여 명.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룰 분은 정서하고 송시열 되겠습니다. 이행, 최숙생, 김창길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이런 유배문학에 담았을까? 일단은 임금님 저 왜 여기 보내셨어요? 저 임금님 충절이죠, 그죠? 임금님 아직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죠? 임금님을 저는 아직도 못 믿고 임금님을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자기 또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도 되고요. 머나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가족을 놔두고 그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들 그리고 그 이제 거제에 왔는데 풍경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 풍경에 대한 그런 감탄, 서정 이런 것을 많이 녹여냈던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량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거가대교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첫 관문이 오량성이었다 그래요. 지금 성벽이 이렇게 쭉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기 그 정서도 유배 왔을 때 어디 살면 좋겠냐 하고 물어대면 오량성에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고도 하고요. 오량성은 지금 거제역에서 문화재로도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오량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 109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거제도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방곡서원입니다. 향교가 근처에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방곡서원은 송시열, 우암 송시열 선생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아주 학식이 높았나 봐요. 그 인조 우리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 그때 있죠. 인조 임금 때부터 그 효종하고 숙종을 거칠 때까지 엄청난 학문과 덕을 자랑하신 그 고위 대신이 되는데 그때 당파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죠. 왜 그래 당파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인, 남인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파가 나눠지잖아요. 노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의외로 서인, 남인에서 이게 진짜 그게 당파 싸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궁정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상을 해야 되는지 3년상을 해야 되는지 그게 기년복, 3년복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자, 그러니까 장자로 이렇게 내려오면 3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남이 뭐 임금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1년상을 해야 된다 했는데 저 남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너는 그 임금이 그렇게 적자가 아니라서 너는 그렇게 불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예송 논쟁 때 이제 귀양을 결국은 보내지게 됩니다. 엄청난 학식이 있었고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그 송시열 선생님이 3,000번이나 언급이 나온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임금은 함부로 독대를 안 합니다. 독대라는 것은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송시열 선생님은 그때 효종이 이제 북벌을 굉장히 고민을 둔 상태에서 이제 송시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 북벌 정책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유배를 당하셨죠. 유배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숙종 때 이제 독약으로 사사가 되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제는 1년 한 2개월 정도 머무셨다 그래요. 근데 위리안치 이제 가시밭으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끔 했는데도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제 유수행들이 막 찾아가고 해가지고 그 학파도 형성되고 송시열 선생님한테서 많은 그 학문적인 자양분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송시열 선생님이 모셨던 그 방곡 골짜기 거제면 그 자리에 방곡 서원이 그 숙종 때 생기게 되는 거죠. 숙종 때 1704년에 송시열 선생님을 이제 기념하면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조 때 되면요, 정조 임금 때, 정조 대왕 때 송시열 선생님을 이제 더 기리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자 붙은 학자가 송시열 선생님 딱 한 명이랍니다. 자는 맹자, 공자, 위대하신 학자들한테 붙는 자자거든요.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을 송자라고 명칭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저희로서는 1년 2개월이지만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선생님한테는 힘드신 시간이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도 연구하면서 많은 배운 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배문학은 이제 그들의 사상과 염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 수능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정과정 이렇게 딱 치면요. 그 국어 이런 선생님들 유튜브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자, 단골로 하고 또 역사적으로 문학적인 장르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의종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